저 역시 비중격 망곡증 수술을 먼저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코성형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수술을 하면 할수록 비중격 망곡증 수술이 더 어려워요. 안녕하세요. 강남 삼성드림이니까 원장 윤석영입니다. 자, 오늘은 비중격 망곡증 수술이 왜 어려운지, 또 왜 경험이 많은 선생님한테 수술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비중격 망곡증 수술이 쉽다면 쉽고 제대로 하려면 굉장히 어려운 수술인데요.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로 수술 시야가 굉장히 좁다는 겁니다. 수술하는 사람은 수술 안쪽이 굉장히 잘 보이지만 옆에서 어시스트 쓰는 사람만 해도 콧구멍 안쪽이 보이지 않습니다. 콧구멍이 굉장히 작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걸 똑같은 수술을 배수술로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수술하는 사람 그 오퍼레이터 1명하고요 주변에 보조의들이 3명이 들어가죠. 보조의들은 어떻게 수술하는지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배우는 거죠. 하지만 이 비중격 망곡증 수술은 수술하는 오퍼레이터 이외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의 수술 방법을 정확하게 배울 수가 없는 거죠. 일부의 선생님들께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비중격 망곡증 수술을 할 때 그럼 내시경을 이용하지 않냐, 내시경을 이용하면 옆에 어시스트도 충분히 볼 수 있지 않냐. 하지만 내시경으로 하는 수술은 생각보다 시야가 굉장히 좁습니다. 우리가 코 수술을 할 때는 시야를 굉장히 넓게 활용해야 되거든요. 물론 내시경을 이용해서 같이 수술하면 굉장히 좋지만 내시경에만 의존한다면 시야가 굉장히 좁아지기 때문에 코의 비중격의 전체적인 부분을 교정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비중격 망곡증 수술을 할 때는 코 모양을 항상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코 모양 때문에 제약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우리가 비중격 망곡증 수술하고 기능성 코성형 또는 코성형이라고 할게요. 우리가 처음 이비인후과 의사가 하는 수술은 비중격 망곡증 수술입니다. 코성형 수술은 하기가 어려워요. 굉장히 수술도 복잡하고 뭔가 할 것도 많고 이렇습니다. 저 역시 비중격 망곡증 수술을 먼저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코성형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수술을 하면 할수록 비중격 망곡증 수술이 더 어려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비중격 망곡증 수술은 코 모양에 대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코 모양이 혹시 변할까봐 굉장히 보수적으로 수술을 할 수밖에 없어요. 공격적으로 수술했다간 코 모양이 변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중격 망곡증 수술은 많이 해보고 내가 그 수술을 하면서 피드백을 받아야 돼요. 피드백을 받아서 이런 점이 잘못됐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이런 걸 알아서 계속 그런 방법을 발전시켜 나가야만 비중격 망곡증 수술에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비중격 망곡증은 시야도 좁고 배우기도 어렵고 하는 선생님마다 방법도 다양하게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도 약간씩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비중격 망곡증 수술이 어려운 이유입니다. 앞에서 비중격 망곡증 수술이 왜 어려운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는 그럼 비중격 망곡증의 잘못된 치료가 어떤 게 있었는지 제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수술을 하고 온 환자분인데요. 이분은 상담받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비중격 망곡증 치료를 위해서 침을 맞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그럼 좋아지셨나요? 좋아지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비중격 망곡증이 굉장히 심하게 있었고요. 대부분 환자분들이 잘못된 치료 방법을 크게 기대하지 않으면서 받으세요. 물론 결과는 좋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비중격 망곡증을 치료할 때 뼈나 연골을 잘 잡을 수 있는 수술적인 방법을 택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비중격 망곡증 치료에 잘못된 수술 방법들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한번 얘기를 해보면요. 제가 재수술을 하면서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봤을 때 첫 번째로 우리가 예전에 수술 방법을 택하신 분들이 있어요. 예전에 비중격 일부만 절제하는 방법들이 있었어요. 엘스트루시라고 하는 그 부분만 빼고 절제를 하는 방법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일부는 펴질 수 있지만 저 뒤쪽에 뼈 부분이나 앞쪽의 연골 부분들은 오히려 펴지지 않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중격이 교정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 일부는
그렇게 했는데 너무 많이 제거를 해서 비중격이 약해져서 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연골을 이제 제거하는 형태에서 잘못된 경우들이고요. 특히 이제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비중격의 중간 부분은 괜찮은데요. 뼈 부분 중에서 약간 깊은 부분들을 잘 교정을 안 하세요. 왜냐면 깊고 약간 무섭다고 생각될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위험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뼈의 뒤쪽을 교정을 좀 잘 해줘야 되고요. 또 비중격의 앞쪽 부분도 교정을 잘 해줘야 됩니다. 비중격의 앞에 뭐 요즘에는 여러 가지 용어를 써요. 뭐 말단부의 휨이라든지 이런 용어도 쓰고요. 일부는 또 뭐 비밸브와 연관이 있다고 얘기도 하고요. 어쨌든 결론은 비중격의 앞쪽을 잘 잡아주는 거거든요. 이 앞쪽을 잘 잡아주는 거는 그 연골을 어떻게 수술을 해주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수술 방법들이 있습니다. 또 일부의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코성형을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앞쪽을 또 잘 잡아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비중격 망복순 수술은 또 굉장히 어렵고 케이스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교정하는 수술 방법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중격 망복순 수술은 경험이 많은 선생님과 상담하고 수술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